사막 한복판을 달리는 가오리 모양의 항공기. 서서히 랜딩 기어를 들어 이륙합니다.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차기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입니다. B-21 레이더는 미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처럼 핵과 재래식 무기를 모두 쏠 수 있고, 이에 더해 정보 수집, 무인기 지휘 등도 가능합니다. 가격은 B-2 스피릿의 4분의 1 수준으로 미군은 B-21 레이더를 100대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군은 오늘 B-21 레이더의 이륙과 착륙 영상을 처음 공개하며 비행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시험은 항공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지상시험, 착륙, 이륙, 항공작전 등으로 구성됩니다. 미군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적대행위, 전략적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B-21의 생존성, 장거리 비행, 타격 능력을 제공하는 시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1, 2년 후인 2020년대 중반에 사우스 다코타주의 엘즈워스 기지에 B-21 레이더 1호기가 배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엘즈워스 기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때 한반도로 전략 폭격기가 출격하는 기지로 유명합니다. B-21의 선배격인 B-2가 지난달 중순부터 지난주까지 호주, 괌, 일본 등에서 폭격 훈련을 하고 복귀했는데, B-21의 주요 작전 지역도 한반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인도양의 외딴섬 디에고 가르시아에 착륙하는 미 최강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 이곳에서 엔진을 켠 채 연료를 보충하고 다시 이륙하는 훈련을 합니다. 지난달 16일부터 호주 엠벌리 공군 기지를 근거지로 삼은 B-2 스피릿은 인도태평양 각지에서 여러 차례 핵폭격 훈련을 벌였는데, 미군이 훈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꼬리날개 없이 가오리처럼 생긴 독특한 형상의 B-2 스피릿은 레이더 전자파 반사를 최소화한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전술 핵무기 10여 발을 탑재할 수 있고 항속 거리는 10,000km가 넘습니다. 호주에서 출격해도 한반도 전역이 작전 반경 안에 들어갑니다. B-2 스피릿은 올해 들어 괌, 하와이 등에서 짧은 훈련을 진행했는데, 2년 만에 전개된 호주를 발판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인도 태평양의 핵 억제 임무를 맡을 걸로 보입니다. 스텔스 기능과 핵무기,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를 다 갖고 있으니까 이 무력 시위, 억제 시위는 최고거든요.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보면 중국과 북한이에요. 미군은 호주에 전개된 B-2 스피릿이 전략적 억제 임무와 함께 동맹국들과의 연합 훈련도 지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B-2가 한반도 주변에서 한국, 일본과 연합훈련을 벌일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는 한국이 직면한 위협을 잘 알고 있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North Korea's rapid advanceme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combined with its stated ambition to exponentially expand its nuclear arsenal, is the single greatest challenge. 그러면서 한반도에 배치된 모든 무력에 대한 지속적 준비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각 대응 태세를 강조하는 오늘 밤 싸운다는 정신을 내세우며 한미 동맹 상징이 된 구호를 우리말로 외쳤습니다. I look forward to your questions. 같이 갑시다. Under one flag, fight tonight. 브런슨 지명자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의식한 듯 한미 핵협의그룹 NCG와 같은 기존 협의기구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핵우산 제공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We're there, and they can exist under not only a conventional umbrella, but a nuclear umbrella on the peninsula. 또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은 정보 영역에서의 공작 시도라고 규정했고, 북한 러시아 협력 급진전 속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균열이 생긴다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 1군단장인 브런슨 지명자가 대장으로 진급해 한미 연합사령관에 취임하면 주한 미군 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김정은 양 옆으로 원기둥 모양의 은색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각 장비들은 거미줄처럼 퍼진 얇은 관들로 연결됐습니다. 원기둥 모양 장비는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 분리기, 얇은 관들은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 분리기 여러 개를 연결하는 설비인 캐스케이드입니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위치한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 기지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미국 해커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우라늄 농축 기지 내부를 스스로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물질 생산 현황을 보고받은 김정은은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생산 현장을 직접 돌아보시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며 세 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원심 분리기 대수를 늘리고 개별 분리 능력을 강화하며 신형 원심 분리기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겁니다. 핵무기 소형화와 직결되는 전술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도 독려했습니다. 전술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서 보다 높은 전망 목표를 내세우고 총력을 집중하여 새로운 비약적 성과를 안아올 때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북한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핵 위협 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핵무장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동시에 겨냥해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십자형 표적의 미사일이 날아가더니 표적을 정확히 맞춥니다. 북한이 4.5톤급 초대형 재래식 탄두 시험 발사하며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장면입니다. 북한은 화성포 11다 4.5로 이름 붙인 미사일을 어제 320km 목표 지점으로 날려보냈다면서 정확도와 폭발 위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착 지점은 함경북도 산악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보통 사고 위험을 고려해 바다를 목표로 쏘는데 목표 지점을 내륙으로 설정한 건 이례적입니다. 정확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수 있지만 무모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와는 좀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지난 7월 첫 발사에 비해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4.5톤급 탄두가 장착되면 재래식 폭탄으로도 한미 군 지휘소 등 지하시설 타격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 주장대로 4.5톤급 탄두 장착이 가능한지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북한이 밝힌 탄도미사일 비행거리와 군 관측 자료의 차이가 있고 여러 발의 궤적이 포착됐지만 한 발의 사진만 공개한 데 대해 기만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핵 무력과 함께 재래식 무기에서도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의 시험 발사 참관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 발사가 외부를 겨냥한 성격이 짙지만 김정은 공개 일정이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